네, 안녕하세요. 하이양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비트코인 16.7, 네, 16.76, 요 자리에 있습니다. 예, 지금 며칠 동안 너무 재미없죠? 예,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어제도 차트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딱히 제가 영상에서 드릴 말씀이 좀 없어서 어, 어제는 그냥 차트만 봤습니다. 예, 뭔가 이제 전달사항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 지금은 이제는 곧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지금 시장에서는 이 자리를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삼각수렴을 잘 안 봐요. 네. 이게 파동을 보다 보면 삼각수렴처럼 보이는 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삼각수렴을 잘 안 보고 어, 제가 좀 타점을 잡을 때 좀 좀 그래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수렴의 형태에서 뭐 볼 수 있는 앞전 파동과의 관계가 아니고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저점과 고점이 틀어지는 그 라인을 좀 자주 봅니다. 자주 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K에서 놀던 그때 자리인데 요때 요때 비트는 이 자리에서 이 앞전 파동에 있는 고점을 살짝 넘긴 다음에 눌렸을 때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선 이렇게 파동이 올라갔고요. 이더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더는 비트가 이 고점 넘길 때 이더는 이쯤에서 아마 여기 자리도 못 넘겼던 걸로다가 넘겼나? 어쨌든 이 자리는 넘기지 못하고선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비트가 이 전 저점을 깨지 않고선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이 전 저점을 깨고 올라갔어요. 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보거든요. 이더리움 이때 보시면은 깼네 이때는 보면은 여기를 깨지 못했죠. 깨지 못해서 제가 이더리움은 단절이 된 것 같다. 라고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은 여기 깰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깼을 때 제가 비트는 이 자리에서 롱에 대해서 WXY라는 관점으로 이 자리에서는 롱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더리움은 앞에 그 전 저점을 깼어요. 깨서 이후에도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해드렸냐면 이게 이더가 이렇게 불규칙으로 3, 3, 5로 올라간 모습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숏을 잡으면서 이더리움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떨어졌을 때 여기 1240 라인까지 어, 확인을 하시고 결국은 이 불규칙이 맞다면 이 저점을 깨는 무빙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비트하고 이더하고 저점이 동일시 됐던 자리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을 보면 음, 지금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무빙이 뭐가 있냐면 일단 앞전 파동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트는 여기서 ABC 파동이 올라오고 여기서 ABC 파동으로 이렇게 눌렸습니다. 요거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여기서 이더도 마찬가지로 예, ABC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ABC로 떨어졌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더하고 비트하고 고점이 틀어졌죠. 이더는 이 자리가 고점인데 비트는 이 자리가 고점이에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보면은 이더는 여기가 고점이지만 비트는 여기가 가격적으로는 고점이죠. 그래서 이때도 틀어지면서 떨어졌고 근데 이 자리는 또 동일해요. 이 앞전 파동을 깨지 않은 상태로다가 ABC, ABC로 해서 AB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이더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지금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눌리잖아요. 눌렸을 때 이더는 ABC, ABC, 그 다음에 ABC 이렇게 해서 이 부분 1월 14일 날 있었던 이 저점 라인을 깨면서 크게는 ABC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보여요. 근데 비트는 여기서 틀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1월 14일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이더는 깨고선 크게 한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면 비트는 여기서 눌리더라도 여기는 깨지만 1월 14일 이 자리는 깨지 않은 상태로 여기서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져서 이 사이에서 수렴이 되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ABC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는 롱자리가 나오고 이더는 여기서 롱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서로 고점과 저점 라인이 틀어지는 게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비트가 이 가격대 사이 15.8과 16.1 요 가격대 사이까지 눌렸을 때 이더리움은 1171 1171과 1071 1071에서 1171 이 되는 사이까지 이제 내려온다. 이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ABC가 만들어지고 이 비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ABC가 나와서 AB가 되는 그 자리가 나온다면 이 자리는 아주 좋은 롱타점이 될 거예요. 아주 좋은. 그래서 현재 무빙이 조금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눌렸을 때는 롱을 좀 바라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는 조금 숏은 조금 조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숏은 조금 조심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눌렸을 때 이제 저점과 고점이 틀어지는 그 자리에 대한 이제 롱타점인데 여기서 올린다, 올려서 이런 자리가 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숏을 잡는다라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결국은 이렇게 3, 3, 5로 올라가는 ABC 형태의 조정 파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여기서 그냥 이대로 올라오면 조금 애매해질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A, B, 그 C, D, E로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에서 약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비트하고 이더하고 그 고점과 저점이 동일시 된다면 저는 약 눌림이 왔을 때 롱을 받아볼 것 같고 이 롱을 받았을 때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비트하고 이더하고 또 고점이 틀어지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올라온다면 둘이 안 틀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똑같이 이 고점을 넘기는 그런 무빙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이더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이 고점을 넘기는 무빙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숏은 조금 조심을 하겠지만 눌렸을 때는 우리가 아주 좋은 롱타점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보여지는 무빙입니다. 이더는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이다라고 보면 하나, 둘, 이미 A, B가 나왔어요. 여기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A, B가 나와서 떨어지면서 A, B, C로 떨어지고 더 크게는 A, B, C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비트는 여기 이더는 이 자리를 넘겼지만 비트는 넘기지는 못했어요. 넘기지는 또 못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눌림이 왔을 때 비트는 이 밑에까지 눌려서 이 사이에서 마감이 되는 거를 조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더는 오히려 이 저점을 11월 14일 저점을 깨는 무빙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쭉 빠질 때 와, 야, 저점 깨지나 보다. 야, 저점 깨지나 보다 하고서 이 자리에서 롱 못 잡으실 거예요. 못 잡고 좀 지켜보다가 반등해서 올라갈 때 간다. 왜 가지 이러면서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 아무것도 포지션 못 잡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더가 이 자리에 오는 1170 밑으로 깨지는 무빙 비트는 이 자리 맞죠? 16 라인 이 자리가 깨지고 15.8K는 살리는 그런 무빙 이런 무빙에서 우리 롱 한번 도전해 보면 아주 좋은 타점으로 상방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관점이 틀려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저점을 깰 수 있잖아요. 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포지션을 잡지만 여기서 잡는 포지션은 당연히 손절 라인은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점 잘 잡으셔야지 되는 거고 이더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마감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BC가 나오는 이 자리 당연히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잘 눌려서 위양이면은 밑에서 잡아서 이 관점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 관점이 틀렸을 때 이 저점을 깨는 무빙이 나왔을 때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이 최대한 짧게끔
타점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는 롱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니까 만약에 지금 자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떨어지는 자리다 라고 하면 파동 잘 체크해 보시면 답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깊숙하게 빠졌다가 되돌림, 깊숙하게 빠졌다가 되돌림 이렇게 해서 크게 5파동으로 나온다면 그러면은 진짜 이쁜 롱자리가 나올 거고 그래서 현재 자리부터는 잘 체크해 보자 라는 게 오늘의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위아래로 추세가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지가 좀 몰라서 몰라가지고 조금 포지션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 나는 지금 하이형은 이렇게 A, B, C로 해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눌려버리면 이 관점 폐기가 아니냐? 절대 아니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올라갔다가 눌렸지만 이 자리를 깨지는 않고선 반등이 올라간다면 A, B, C, D, E로다가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상승에 B파가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3, 3, 5로 올라가는 그런 무빙. 이더리움은 3, 3,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엄청 세게 올라갈 거예요. 엄청 각이 이때와 비슷하게 비슷하지만 가격은 더 크게 해서 5파동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아주 이쁘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의 관점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무빙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하나 좀 그래도 이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자리가 비트코인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가 그 RSI 기준으로 주간 상승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보시면 이게 주간 캔들이고요. 가격은 이렇게 빠졌지만 RSI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자리가 명확하게 이 자리가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간 상다가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은 저는 여기 어디선가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빠지면 주간 상다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도 저는 RSI 다 확인을 했는데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캔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캔들에 대한 RSI 값 그리고 이 다음 캔들이 마감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인지 하락 다이버전스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RSI 상 이제 그 다이버전스 확인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요거를 조금 체크하는 거를 조금 잘 모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보면 이거 현재 이 값은 저 그냥 이 수치는 이제 기본값이니까 RSI 기본값이니까
이 70 이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RSI 값들은 보통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매수라고 합니다. 과매수. 이렇게 올라왔던 거 과매수.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빠지는 이런 부분은 과매도라고 합니다. 과매도. 그리고 이 안에 30과 70 안에 있는 이 것들은 그냥 크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크게 읽으실 필요가 없는데 간혹 이거를 과매수 구간만 올라오면은 이거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보세요. 여기 때 올라왔던 이 코인 값에 대한 이 과매수, 이때는 가격은 올라왔지만 RSI는 올라오지 못해서 RSI는 떨어졌지만 값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앞전 값과의 비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RSI 값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제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여기도 가격이 올라갔지만 RSI 값도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이때도 보면 저는 이때 들어갔던 근거 중에 하나는 파동에 대한 근거도 있었지만 RSI 값에 대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결국은 가격은 더 빠졌지만 여기 이때도 가격 RSI는 계속 이제 중첩으로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가격은 중첩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이제 중첩으로 이제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지 되냐면 이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보조 지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 체크를 했을 때 이 자리는 혹은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보조 지표를 확인을 해서 보조 지표에 내가 이제 보는 지표가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보조 지표에서도 상방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그때 이제 들어가면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파동은 볼 줄 몰라. 파동은 볼 줄 모르는데 보조 지표는 볼 줄은 알겠어. 그러면은 보조 지표로만 그 포지션을 잡잖아요. 낭패 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보조 지표만으로는 타점을 잡으시기에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재 자리가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파동은 이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하락했던 그 파동이 이렇게 ABC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되게 복잡한 이 이해관계를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분석에 대해서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고 어디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앞전 파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관점들에서 도움 받으시는 게 좀 있거나
궁금하신 게 좀 있거나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하는 매매의 방식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100이라는 시드가 있으면 저는 포지션이 없는 무포의 상태에서 100이라는 시드가 있으면 저는 처음에 보이는 그 포지션에 이 100을 다 넣지를 않습니다. 이 시드의 일부분만 넣어요. 25에서 30% 정도 되는 시드만 이 자리에 넣어요. 이 자리에 넣고 배율은 한 5배 정도, 때로는 3배 잡을 때도 있고 너무 명확한 자리에서는 10배까지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율을 5배에서 시드는 25에서 30% 정도를 가지고선 이제 포지션을 잡아요. 포지션을 잡아서 저는 수익이 날 때는 뭐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시드로다가 포지션을 잡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드가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뭐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천천히 좀 이렇게 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풀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타격으로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확신을 갖고서 포지션을 잡을 때가 있어요. 확신을 갖고서 포지션을 잡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면 이 자리였죠. 저는 이때부터 숏을 갖고 있었고 이때까지도 숏을 계속 같이 갖고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갖고 있던 숏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다 넣었어요. 풀시드를 넣었어요. 저는 이 자리 때 너무 좀 확고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제가 목표여서 이때 시드를 제가 정확히 어떻게 넣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는 제가 다 넣었던 거는 기억을 해요. 시드를 다 넣었던 거는. 그래서 아마 이때도 풀시드는 숏에 대해서 베팅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30%만 정도 있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숏에 대해서 물려 있을 때도 저는 여기서 풀시드를 다 넣으면서 평단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그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렇게 추락한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털어내고 여기서 털어내고 눌림이 왔을 때 또 털어내고 또 털어내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거의 지금은 이제 이 숏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롱을 잡았죠. 풀시되었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롱을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저는 타점을 그런 식으로 좀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매매법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풀시드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포지션을 잡을 때는 시드의 25에서 30% 정도만 잡고 배율은 평균적으로 5배의 배율을 쓰지만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너무 저기 한다 그러면은 더 잡기도 하는데 10배 이상까지는 좀 잘 안 잡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좀 끝에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도전해볼 수 있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메인 관점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포지션으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관점이 명확해지거나 다시 새로운 관점이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